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사의 소장 조던입니다. 2020년 8월 4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약달러 시대에 투자해야 할 것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일제 상승 마감, 미국 제조업 PMI 훈풍 효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그 나스닥 지수가 1.47% 아주 크게 올랐죠. 그래서 다우존스는 0.89 그리고 S&P 500은 0.72 올랐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 뉴욕 증시에서는 중국 소셜 미디어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 추진 중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5.6% 급등하면서 시장 상승세를 주도했다. 그리고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코로나19 치료제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것도 증시의 호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5.6%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4% 넘게 올랐는데 결국은 한 2.51%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 1.66% 이제 빠졌죠. 테슬라도 이제 3.7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주식들이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를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1%대 마감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미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날 이제 발표한 경제 지표도 이제 괜찮았는데요.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이제 54.2였는데 전달에 이제 52.6이었죠. 그래서 이제 50을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 넘으면 이제 경기 확장이니까 이것도 이제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먼저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경제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닥스 지수하고 프랑스 까크 지수가 2%대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 지수인데,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제조업 지수도 이제 좋긴 하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요일에 있을 미국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요게 이제 더 좋아야 된다. 그리고 눈여겨 봐야 될 게 ISM 비제조업 고용 지수 이거하고,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가장 중요하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요게 자꾸만 늘어나면 경기 회복이 이제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인데, 페드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무작정 그 줄어든다고 해서 이제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좋아지긴 하겠지만 조금 이제 이렇게 좋아지는 폭이 너무 급격하게 그 좋아지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좋아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페드에서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좋아지면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을 좀 줄이거나, 그리고 이자를 올리는 것을 이제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최대한 전달보다는 좋아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장기간 양적 완화를 하고,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 약세가 유도가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한 93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달러가 약세냐? 이거는 이제 유로화가 강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는 이제 유로화하고 엔화, 그다음에 파운드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이나 아니면 이제 스웨덴 크로나, 캐나다 달러, 이런 6개국의 그런 통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를 매기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유로화의 강세 때문에, 유로화가 이제 제일 비중이 크죠. 근데 이제 유로화 강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강세가 왜 일어났나? 요걸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며칠 전 기사인데, 이게 7월 22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EU가 코로나 경제 회복 기금 1,028조 원 조성을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유로화로 보면 7,500억 유로죠. 요 뉴스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 회원국들 정상이 나흘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7,500억 유로의 경제 회복 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기금 조성을 놓고 재정이 탄탄한 북유럽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남유럽 국가들 간에 벌어졌던 남북 갈등도 일단락됐다라는 겁니다.
그 좀 이상한 게 그 뭐 7,500억 유로면 이제 굉장히 큰 돈인데 경제 회복 기금 조성 때문에 오히려 유로화 강세가 됐다라고 하면 뭐 이상하죠. 예. 왜냐하면 유로화 약세가 돼야지 이제 당연한 결과인데 그런데 왜 유로화 강세가 되냐 이 뉴스가. 그러니까 코로나19 피해가 크고 재정이 열악한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이런 애들한테 얼마 줘요? 예, 5천억 유로를 줍니다. 그래서 5천억 유로는 그냥 주는 돈이에요. 예, 그 쓰고 없어지도 이제 할 수 없는 돈이고, 그리고 이제 대출금 형태는 2,500억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주고 없어지는 돈이 이제 거의 685조 원인데 이 돈이 이제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로화가 강세냐라는 거죠. 그래서 EU의 이제 그 좀 특성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EU 같은 국가들은 이제 EU가 연합이죠. 연합. 여기서 이제 통화는 통일이 됐는데 재정인 통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그 공황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무슨 정책만 쓸 수 있냐면,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나 아니면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나라고 봤을 때 재정 정책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은 뭐냐? 예, 정부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이제 줬죠. 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뭘 못 써요? 예. 뭘 못 쓰냐면 그 통일이 되어 있는 돈을 못 쓰죠. 예, 그게 이제 유로화죠. 유로화를 왜 못 쓰냐? 유럽 그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 줘야 되는데 뭐 만약에 돈을 쓰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가 어려워요. 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돈을 찍으려고 봤더니 돈을 찍을 권리가 자기네들한테는 없는 거죠. 예, 누구한테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 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찍어내려고 하면 그 의회 승인이 있어야 돼요. 유럽에서 하는 의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승인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 보면 그 의회 승인을 내기 위해서 뭐 서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남유럽 국가들이 어려우니까 여길 지원해 주자 그랬는데 반대로 이제 잘 사는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끝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돈을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 없는 건 뭐예요? 통화 정책. 그리고 그냥 쓸 수 있는 건 재정 정책이죠. 그런데 그 왜 반대를 하냐? 그냥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우리는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스웨덴이나 아니면 노르웨이나 이런 애들은 돈을 버는데 그 남유럽 국가들은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이런 애들은 그냥 돈을 쓰기만 하니까 우리는 돈을 벌고 너희들은 돈을 쓰냐, 이게 이제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이제 북핵 유전 때문에 또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도 소국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혁신적인 뭐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 남유럽 국가들은 뭐 제조업 기반이 좀 탄탄하지가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이제 개판입니다. 그래서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의료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어서 여기는 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야. 반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뭐냐? 정부 부채 60%가 넘어가면 재정 정책을 못 쓰도록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빚을 내는데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가 넘어가지 못하게, 더 쓰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돈을 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유럽 의회에 뭐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유럽과 미국 중에 누구의 돈의 가치가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유럽은 돈을 이렇게까지 찍어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돈을 막 찍어낼 수 있으니까 유럽이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유로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나 유럽은 5년치 그 유럽 중앙은행에 들어올 돈을 담보로 해가지고 AB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을 이제 근거로
자산을 근거로 발행된 증권인데 자산 유동화 증권을 찍어가지고 7,500억 유로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5년치 미리 땡겨왔다 예산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재무부에서 국채 찍어가지고 중앙은행이 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조 9천억 달러를 찍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최대 3조 달러를 더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뭐 7,500억 유로 찍으려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돈을 6조 달러나 찍어대는 형국이죠. 자, 이러면 어느 나라 돈이 더 빨리 떨어질까?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미국의 돈이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100이 넘던 달러 인덱스가 현재는 한 9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달러의 가치는 더 추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흔들렸어요. 오히려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미국 주식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그 미국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FOMC 회의에서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날려줬어요.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이제 더 떨어질 것으로 이제 확신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공항이 오면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달러로 먼저 가요. 그러니까 공항이 확 오면 달러가 이제 확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 위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왜 올라갑니까? 사람들이 달러만 선호를 하죠. 왜냐하면 이자를 주거나 아니면 그 고용된 뭐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급여를 주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아니면은 뭐 거래처한테 돈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달러로만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미국 국채건 금이건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국채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달러만이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달러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그 미국 국채로 갔다가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미국 주식이나 금으로 가고요. 그게 다시 이제 신흥국 통화로 갔다가 신흥국 통화로 바꿔서 신흥국 주식하고 채권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런 플로우를 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 이게 미국 주식하고 금에 가장 돈이 많이 몰리는 시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미국 국채의 가치는 오히려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가 이제 거의 수익률이 꼭대기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제 그 TLT 같은 거 사시면 오히려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하고 금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흥국 통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는 이제 미국 주식하고 금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어닝 기간을 맞이해서 언택트 쪽의 주식들이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애플,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틱톡 인수하면서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전통 제조업 매출이, 광고 매출이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분기에는 좀 덜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택트라고 그냥 다 오르는 게 아니고 광고 매출이 좀 높은 데는 덜 오를 수 있고, 지금 뭐 항공사라든가 이런 뭐 그 컨택트 쪽은 아직도 이제 바닥을 박박 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값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과 함께 이제 은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의 원화는 1190원을 뚫지 못하고 1190원에서 1120원, 1110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인데 왜 원화 가치가 오르지 못하냐, 이렇게 본다면 뭐 기사를 봤을 때 약달러인데 원 달러 환율만 2달째 박스권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의 수출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뭐 지금 현재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주식을 조금 매집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일부 종목이고요, 아주 이제 확실히 돌아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한국의 동학 개미들이 어느 정도 올린 감이 있고요. 한국의 수출이 왜 떨어지냐? 한국에서 이제 가장 크게 수출에 기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디램 쪽이죠. 디램 쪽인데 뭐 이제 반도체. 근데 이 반도체의 디램 가격이 떡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램만 하는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 하락 때문에
음, D램에 이제 목숨 걸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매출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제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D램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살놈들은 다 사지 않았나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D램이 오르는 이유는 그 전에 많이 올랐죠.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 사재기 뭐 이런 것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화웨이 반도체 공급이 막힐 것을 대비해서 화웨이 같은 것에서 이제 미리 사두었죠. 그런데 이제 이 수요가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는 D램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서 뭐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데가 또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파운드리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 인텔이 망하면서 그 인텔이 이제 뭐 10나노 하고 있는데 14나노인가 하여튼 10나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7나노 6나노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의 이제 손든 분위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밑에 그 반도체 공장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설계도 하고 공장도 돌리는데 공장을 거의 포기한 거죠. 공장을 포기하면서 그 공장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TSMC인데 TSMC 주가가 그래서 한 20%가 올랐고 뭐 최근에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죠. 그러면서 파운드리 사업부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간 거지 뭐 이제 반도체 팔아서 지금 올라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유가 뭐냐? 이유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국내 시장 버리고 이제 해외 시장 쪽으로 가는 수요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국내 전체 시장에서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중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약달러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약달러로 가면 이제 투자은행들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예대 마진으로 남겨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위험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상품이냐?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투자, 그리고 하나는 간접 투자가 있는데 직접 투자는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상품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러가 이제 약해지니까 앞으로는 이제 금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금을 사고 또 은을 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달러가 약해지면 신흥국 쪽으로 이제 돈이 몰려가잖아요. 그러면 신흥국에서는 뭐 수출을 하겠죠. 그러려면 이제 수출하는 데 필요한 뭐 니켈이나 구리나 뭐 이런 현물 같은 것들을 이제 사게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재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직접 투자 쪽이고 간접 투자는 뭐냐? 간접 투자는 레버리지드 론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기업이 인수합병 하는데 이제 돈을 대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인수합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MS가 틱톡을 인수한 것도 인수합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멘스가 뭐 20조 원을 들여서 미국의 의료 장비 베리온을 인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의 세븐일레븐이 미국 3위 편의점 스피드웨이 23조에 인수했다. 예,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기업들이 왜 이런 인수합병을 하냐? 이유는 뭐냐? 이게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덩치를 키우는 거죠. 이거는 항상 양적 완화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높아져요?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는데 인수합병을 했으니까 중복된 부서가 있겠죠. 그래서 중복된 부서를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럼 건전한 회사가 되면서 늘어났고 인력을 구조조정했기 때문에 건전한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산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헐값에 살 수 있다. 그래서 200년 역사 미국 백화점 로드앤드 테일러 파산 신청했다. 뭐 그래서 이제 얻는 이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얻는 이득은 주가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출을 이제 이빠이 끌어가지고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안 들어갑니까? 이자가 거의 제로 금리니까 이자 부담이 거의 없죠. 그리고 2021년까지는 2022년인가요? 2022년까지는 페드에서 더 이상 뭐 제로 금리를 이제 올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한 2년 정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드 론을 이용해서 그 대출을 일으켜 주고요. 그리고 이자하고 커미션을 이제 받는 식의 이제 윈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기업 구조 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M&A를 하면서 구조 조정을 같이 하는
그런 식이면서 이자 부담은 거의 없는 뭐 이런 식이 되면서 이제 달러의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뭐 그러면서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앞으로는 이제 현재는 이제 미국 주식하고 상품 가격 이런 게 이제 폭등이 일어나고, 다음은 신흥국의 통화 강세. 그러니까 신흥국에 이제 돈이 이제 몰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뭐 어떤 파티에 가면 그 샴페인 잔을 쫙 이렇게 탑처럼 쏘아 올렸죠. 예, 이제 쌓아 올리는데 거기 맨 위에서 뭐 합니까? 샴페인을 붓죠.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잔서부터 채워지면서 계속 잔이 내려오면서 채워지죠. 예, 잔이. 그러니까 신흥국은 그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맨 위에는 뭐예요? 달러.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미국 주식, 상품. 뭐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내려오는 게 신흥국 통화. 일단은 통화를 바꿔야 되죠. 예, 통화를 바꾸고 그 다음에 신흥국 주식이나 채권으로 이제 갈아타는 이런 식이 되는데, 요게 이제 또 백신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 이 상황이 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따라서 안전한 투자는 뭐예요? 지금 흐름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겁니다. 현재 오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 주식하고 금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 투자를 하고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신흥국 주식이나 채권 쪽으로는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그때 투자하면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흐름에 따라 투자를 하는데, 현재는 어디가 이제 흐름입니까? 미국 주식하고 금이 현재 흐름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해서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하자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은 약달러 시대에 투자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매뉴얼은 뭐 지금 한 12일이니까 뭐 얼마 안 남았죠. 예, 얼마 안 남았고 그때까지 마이너스 3% 안 뜨면 이제 끝이고요. 그런데 뭐 공황이 끝이란 얘기고, 6월 23일에 이제 8거래일 상승하고 이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3% 뜨면 전량 매도하는데, 그때는 이제 2달 플러스 1일만 남게 됩니다. 위상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시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본인의 책임과 이득에 뭐 본인에게만 있습니다. 오늘은 약달러 시대에 투자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